2018년에서 2020년 P-8A 해상 초계기와 SM-3 함정 탑재 요격 미사일, 해상작전 헬기가 한국군에 도입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기 세일즈가 한창이던 2018년 4월 초 주한 미군이 발간한 2018 전략 다이제스트에 수록된 한 그래픽이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한국 정부는 입찰 공고조차 내지 않았는데 주한미군은 한국군의 구매를 기정사실했다는 점에서 미국 무기를 사야 한다는 노골적 압박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년여가 흐른 지금 주한미군의 예언은 현실이 됐다. 지난 15일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해상작전 헬기 2차 사업 기종으로 미국 록히드 마틴 MH-60R 해상작전 헬기 2차 사업은 록히드 마틴의 뒤집기였다. 앞서 지난 2013년 1차 사업에서는 유럽 레오나르도의 AW159가 MH-60R을 제치고 한국 해군의 차기 해상 작전 헬기로 선정된 바 있다. 당시로서는 생소했던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 등 첨단 장비 및 한국산 장비 탑재, 가격 인하, 기술 이전 등을 제안했다. 무기 중개업계의 신흥 거물로 떠오르던 한태현 셀렉트론 대표의 역할이 상당했다는 후문이다. 2차 사업도 AW159의 승리가 예상됐다. 방사청이 2018년 6월 입찰 공고를 냈으나 10월과 11월 두 차례 모두 AW159만 단독 입찰해 유찰, 2회 유찰되면 수의계약을 허용한다는 방위사업법에 따라 AW159가 택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MH-60R은 성능은 우수하나 비싸다는 인식이 많았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이 MH-60R 12대를 8억 달러에 한국에 판매하는 것을 승인하면서 선정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국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군사 판매는 수출 승인 과정에서 비용 협상을 용이하게 하고자 총비용을 높여서 승인한다. H-60R은 미국, 호주, 덴마크, 사우디, 인도에서 300여 대가 운용 중이다. 여기에 그리스가 최근 MH-60R을 선택했다. 대당 단가가 더욱 낮아진 셈이다. 사업비는 약 1조 원. 예산 한도 내에서 MH-60R을 구매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반면 AW159는 영국, 한국, 필리핀 외에는 추가 도입국이 없었다. 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하면 가격 인하가 어렵다. 가격과 성능이 중시됐던 이번 사업에서 레오나르도가 고전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사업 추진이 중단된 CH-47 성능 개량은 신규 구매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도입이 유력한 CH-47F 외에 V-22, CH-53K 등 후보 기종들 모두 미국산이다. 최근 입찰 공고가 난 기초비행 훈련 헬기는 미국 벨과 MDHI 기종이 경합하는 모양새다. 핵연구가 진행 중인 대형 공격 헬기 2차 사업 후보 기종은 AH-64A와 AH-1Z이다. H-60 특수작전기 30여 대 성능 개량도 록히드 마틴이나 노스롭 그루먼 등 미국 업체가 수주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각국의 군용 헬기 도입 규모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최대 100대에 달하는 미국산 헬기를 한국군에 납품하는 것은 미국 업체에 상당한 이익을 안겨준다. 미국 방산업체 전성시대가 활짝 열렸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한국 항공우주산업을 비롯한 국내 업계도 맞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상작전 헬기나 특수작전 헬기처럼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헬기 사업은 미국 업체가 가져갈 수밖에 없지만 한국군 헬기 시장을 모두 내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업이 중형기동 헬기다. 당초 예정됐던 UH-60 130여 대 성능개량 사업은 특수작전기 30여 대 성능개량, 기본형 100여 대 수명주기 도래 후 대체로 바뀌었다. 여기에 수리온 성능개량이 추가됐다. UH-60 기본형과 국산 수리온을 1대1로 대체하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부정적 여론이 적지 않아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형기동 헬기 전력 구축에 대해 카이와 육군은 말을 아끼는 모양새.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수준의 준비 작업이 이루어진 상태다. 국군은 최근 차세대 기동 헬기 보유량과 작전 운용 성능 등을 알아보고자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용역 제안 요청서에 따르면 육군은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신개념의 차세대 기동 헬기 개발이 시급하나 이에 대한 관심이 매우 저조하다며 차세대 기동 헬기 확보 필요성과 함께 작전 운용 성능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국내 연구 개발 가능성과 기술 수준 등에 대해 전문기관에 의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의를 밝혔다. 우선 유럽 에어버스 헬리콥터 제품인 기어박스를 국산화한다. 기어박스 문제로 엔진 출력이 부족한 수리온이 단점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자동 비행 조종 장치도 국산화 대상이다. 연료 탱크를 추가하고 외부 인양 능력을 6,000파운드에서 최대 9,000파운드로 높인다. 승객실 좌석 재배치를 통해 UH-60과 동일한 수준인 무장 병력 11명을 태울 수 있도록 한다. 전자장비도 최신형으로 교체한다. 수리온이 개발된 지 10여 년이 지나면서 전자장비가 노후했다는 지적이 일선에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성항법 장치 재밍 대응과 한국형 전술 데이터 링크 장착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UH-60과 동등한 성능을 확보하게 된다. UH-60 기본형 100여 대를 대체할 차세대 기동 헬기를 만든다는 보관이다. 여기에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 사업이 국내 개발로 결정되면 마린원 무장형 개발도 현실. 생산 라인도 가동을 지속, 협력 업체 이탈을 방지하면서 생산 시설 유지를 가능케 한다. 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수리온 생산에 참여하는 기업 수는 131개, 고용인력은 이런 국내 헬기 산업의 기반으로서 향후 차세대 기동 헬기 개발 및 생산에 활용될 수 있다. 육군과 해병대도 기존보다 우수한 헬기를 얻게 된다. 수도 있다. 헬기 기어박스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다. 항공 전자장비 개발도 쉽지 않다. 첨단 차세대 기동 헬기를 국내에서 만들 수 있느냐는 회의적 반응도 있다.